1번. 게임 아이템 획득하듯이 소비를 하는데 한정판 운동화나 암호화폐 구입에 열심이기도 하고 뭔가 희귀한 것이라면, 특히 그것이 SNS에 올려 주목을 받을 만하면 자신의 지갑 두께를 무시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을 작은 물건 하나에서도 자기의 개성과 취향 내지는 가치관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글쎄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소유만 하여도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남들에게 보여주며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고 호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소유물을 보여주는 문화에 물들어 왔기 때문 아닐까? 2번. 스타크래프트 세대이건 롤 세대이건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보드게임은 잘 안 한다. 이 대면 미팅이나 회의보다는 그냥 짤막한 문자 하나 주고받는 것을 선호한다.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모니터 안에 있던 사람들하고만 소통한다. 이 모니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언을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문자 몇 줄만 자기에게 보내주면 자신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착각. 3번. 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자기 기준으로 수행한다. 이를 몇몇 기사에서 3요 세대라고도 하는데, 이걸요? 제갈요? 왜요? 한다는 거다. 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느 어부가 있었는데 고기를 잡으면 크기를 재보고 일정한 크기를 넘어가는 고기들은 모두 도로 놓아주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동네 사람이 까닭을 물어보니 그 어부 이렇게 대답하더란다. 우리 집에 있는 냄비보다 큰 고기는 냄비에 안 들어가니까 잡아도 쓸모가 없어서 놓아주는 거야.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 것이다. 4번. 이 각자의 게임 점수만 중요하듯이 자신을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MZ세대의 한 축인 밀레니얼 세대를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 했다. 한마디로 me first.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위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1950년대에 탄생한 나 같은 베이비붐 세대를 1970년대 세상은 me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not me generation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욕구 충족만 바라보면서 뭔가 잘못되면 그게 왜 내 탓이냐 라고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어찌 그렇게 50년 전 베이비붐 세대와 똑같을까? 놀랄 지경이겠지만 명심하여라. 너에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미 너희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말이다. 5번. 일은 일일 뿐이다. 이 잡코리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MZ세대 10명 중 3명은 입사 1년도 안 돼 퇴사하였는데, 퇴사 사유 1위는 연봉 불만이 아니라 워라밸 불만족이었다. 어떤 자료에서는 MZ세대가 워라밸과 일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글쎄다. 매일 1시간 반씩 이상을 게임하며 소비하는데 사회가 기여?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러겠지. 나는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 입사할 때 갖고 있던 지식의 양이 몇 년 후에도 그대로인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6번.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는 직장을 찾는다.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자기 역량에 달린 것인데, 남이 재미있게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 같은 직장을 찾는다. 그리고 게임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시작하고 중지하였듯이 일 역시 정시 출퇴근보다는 출퇴근 유연성이 있는 곳을 더 선호한다. 7번. 이 게임에서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가듯이 금전적 보상이 즉시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자기 실수나 태만 등으로 조직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문자로 간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전달하면 자기가 해야 할 바는 다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 8번. 공정을 외치면서도 불공정을 옹호한다. 이 공정한 게임 룰을 내세우며 확률별 게임 아이템을 비난하면서도 계속해서 구매하고, 게임 아이템은 게임을 통해 획득하여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면서 현금을 주고 매입하여 게임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보이기도 한다. 게임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고 현금을 주고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박장 같은 게임과 아이템 작업장들이 계속 성업 중 아니던가. 이러한 이중성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종종 나타나기에는 나는 실망하곤 한다.
9번. 온라인에서 몇 분이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온라인 정보 대다수는 이렇다고 하더라 식의 카더라 기록들이다. 즉, 들었던 말을 다시 전달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소문이고 풍문이다.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은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학습 능력과 투입 시간에 따라 증가가 결정된다. 이 수많은 양질의 정보들은 여전히 책에서 얻을 수 있음을 무시하지 마라. 10번. 한때는 인생 한 번뿐이라며 삶을 즐기자더니 이제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겠단다. 그러면서 빨리 돈 벌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을 찾는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에 갖가지 정보를 찾아보며 빨리 돈 버는 법을 알고자 하는데 그런 비법은 없기 때문에 90% 이상은 손실을 보게 된다.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듯이 부유층 중 3세대에 속하는 MZ세대의 영향력이다. 이 먹고 사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들이 SNS 등을 통해 동시대 다른 또래들에게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월급 루팡이나 오피스 빌런이면서 말이다. 바로 그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면 너무 직설적일까? MZ세대이지만 부유층 3세대가 아니고 딱히 물려받을 것도 없다면 저들을 절대 따라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살아라. 아울러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유동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째서 경제신문이나 주간지를 읽으라고 하는지 깨달았기를 바란다.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수입에 비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 시절일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놀러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돈 쓸 곳이 하나둘이 아니고 멋진 이성 친구를 사귀고도 싶고 갖고 싶은 것들도 적지 않은 때가 20대와 30대이다. 결혼을 할 때도 기억에 남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가구도 좋은 곳으로 장만하고 싶고 뭐 그럴 것이다. 이 온갖 잡지들과 TV 광고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젊은 모델들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부잣집 친구들에게 시샘과 부러움이 솟아나기도 하는 그 시절이 그 시절 아니겠는가.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가장 악착까지 하여야 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다. 20대와 30대 시절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화하기 위하여서건 취미를 위하여서건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건 간에 그 돈이 모여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 10년 후에는 그 수익금만으로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대와 30대에 모은 1억 원이 40대에 가서는 10억 원이 되어 그 수익금이 1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 소비한 1억 원은 40대에 가서 그저 사심천 몇 권 정도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30대에 1억 원을 모으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40대에 1억 원을 모으는 데 들어가게 될 어려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이 찬란한 젊은 날들의 그 아까운 청춘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며 살다가 즐길 수 있는 시간 다 지나간 뒤 죽기 직전에 부자가 되면 무엇하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돈 때문에 바둥거리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그 시절을 보상하여 준다는 말인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찬란한 젊은이라는 것을 제 딴에는 찬란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중년 이후에는 처진 어깨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신나게 노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늙어서 돈도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는 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부르짖으며 젊음을 보냈던 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봐라.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여기서,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그 청춘이라는 토끼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지금 당장 적어보아라.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채팅이나 하는 것이 젊음을 불사르는 고귀한 행위란 말인가. 밤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것이 젊음의 표출인가? MT나 연수라는 명목으로 집단으로 몰려가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토하고 여자친구 잡아뜨릴 생각을 하는 게 청춘이라고?
이 친구 생일에 다 같이 술에 취하는 것이 젊은 우정의 표출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마저 유명 브랜드 상품에 쓰는 바람에 이 카드빚에 시달리면서도 있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이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멍청한 놈년들.